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그냥 피곤해서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곤 하죠. 사실 우울증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에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환경적 요인도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70대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의 주요 증상과 극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울증이 노년기에 흔한 이유. 신체적 건강 문제와 노화로 인한 변화.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건강이 약해지면서 정서적인 변화가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은 일상의 불편함을 증가시키며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더 큰 무기력감을 불러오죠. 노화로 인해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거리감과 사회적 고립.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하거나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가족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활동하던 직장이나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도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큰 요인입니다. 삶의 변화로 인한 정서적 충격. 노년기에는 은퇴, 배우자의 사별, 친구와의 이별 등 큰 변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의 목적이나 일상의 루틴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정서적 불안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이런 감정이 쌓여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70대 우울증의 주요 증상. 식욕 변화와 체중 감소 또는 증가. 우울증이 있으면 식욕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 음식을 거의 먹지 않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과식하게 되기도 하죠. 특히 평소와 다른 식습관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는 우울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늘어나면서 신체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량의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장애와 피로감. 우울증은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으로 밤에 잠들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오래 자는 과다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하루 종일 피로를 느끼게 만들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면 문제와 함께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력함과 흥미 상실.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일들이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지죠. 이런 무기력함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이런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우울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방법. 기억력 문제와 의욕 저하의 차이점. 우울증과 치매는 증상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주로 의욕 저하와 흥미 상실이 중심이며 기억력 문제가 있더라도 집중력 부족이나 무기력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치매는 기억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동반됩니다. 만약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세요. 인지 기능의 변화와 정서적 상태. 우울증은 정서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며 감정적으로 침체된 상태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는 뇌의 신경학적 문제로 인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며 내가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억력 저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기능 변화와 정서적 상태의 차이를 이해하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이유.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간단한 증상만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심리검사나 뇌 MRI 같은 구체적인 검사를 진행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4. 우울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의 중요성. 규칙적인 생활은 우울증 극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은 우울감을 해소하고 몸의 에너지를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부담 없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과 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와 사회적 활동으로 마음 돌보기. 우울증 극복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가드닝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또한 친구나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받기. 가족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는 우울증 극복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5. 예방을 위한 일상 관리 팁.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 유지하기. 우울증 예방에는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태도가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거나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는 습관이 몸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작은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단과 수면 습관. 균형 잡힌 식단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몸의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수면은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이 일상의 활력을 유지해 줍니다. 정기적인 건강 점검과 심리 상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신 건강 역시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꾸준한 점검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70대에도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탓으로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과 극복 방법을 기억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우울증은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과 관심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식과 친구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으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자식은 자기 가족을 꾸리고 바빠지면 부모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친구도 각자의 삶이 있고 건강이나 사정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경제력, 나의 생활 습관 모두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친구가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나 자신을 챙기는 방법과 실천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나이 들면 곁에서 부모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부모를 돌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매일 부모를 챙길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신경 쓰다 보면 자기 가족과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를 크게 하면 오히려 실망만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건강을 챙기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주 연락하고 자식의 생활에 개입하려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는 왜 나를 자주 보러 오지 않니? 라고 묻기보다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일상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의지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면 자식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식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건강을 챙기고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삶의 중심을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춰야 합니다. 나를 챙기는 것이 자식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친구도 결국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매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반갑고 부담 없는 관계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의지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모임이나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꼭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가볍게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나와 잘 맞는 한두 명의 사람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보다 진짜 내 편이 되어줄 한두 명이 더 소중해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아지면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만나도 편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내 인생의 본질에 집중할 기회가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끔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도 충분히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편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진짜 소중한 관계는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만날 힘조차 없어집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몸이 아프면 자식도 친구도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자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고 오직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같은 질환은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기보다 부모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무리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관리도 포함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건강관리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거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여섯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명상, 가벼운 독서, 산책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홉째, 즐거운 취미를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나를 부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한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서로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 부담을 덜 느낍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연금이나 저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나에게 맞는 작은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금융투자 등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경제적으로 독립할수록 내 삶의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일곱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홉째, 돈이 부족하면 건강 관리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째,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돈이라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친구들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명상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즐거운 하루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 동안 할 일을 미리 계획하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네 번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나만의 즐거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지적 호기심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덟 번째,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혼자 여행을 떠나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자연을 즐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글을 써보거나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면 결국 내가 희생하는 삶이 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돈, 건강, 생활 습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감도 커지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삶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노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찾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자식, 친구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친구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예의를 차려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지만 부모도 자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널 키웠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기만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넌 나에게 뭘 해줄 거니? 라는 말은 자식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강요가 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리고 존중할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무조건 효도를 강요하면 반감이 생깁니다. 요즘 자식들은 예전 세대처럼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고 부모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강요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해라는 생각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제 자식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결국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을 할지 말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는 부모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라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강요가 아닌 존중과 이해가 있는 부모-자식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된 성인으로 대할 때 자식도 부모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을 무조건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예의를 차립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건강한 존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부모가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부모-자식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바쁠 때 무조건적인 방문이나 잦은 전화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니? 보다는 요즘 많이 바쁘지? 라고 먼저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성숙한 어른으로 대할수록 자식도 부모를 성숙한 어른으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줄이고 조언보다는 지지를 해주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며 응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존경받아야 해라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으로 지나친 간섭이 자식과의 거리를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널 키웠으니 넌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자식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부모가 이것을 빌미로 자식에게 의무를 강요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내가 널 위해 다 해줬는데 넌 왜 이렇게 하니? 라는 말은 자식을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돌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잘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과거의 희생을 앞세워 계속해서 기대만 하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은 부모를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간섭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조언과 간섭은
오히려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직업 선택, 결혼, 육아 등에 대한 강한 개입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게 맞아라는 말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해라고 자식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부모와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응원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간섭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자주 방문하면 처음에는 자식도 부모의 관심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한 경우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자식의 개인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관심이 과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껴 오히려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연락 안 하니? 얼마 만에 전화했니? 라는 말보다 잘 지내지? 라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관계가 편안해야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의 가정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결혼한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가 이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라고 비교하는 말은 자식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정을 인정해주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애정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 부부의 생활에 개입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많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말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면 존중할게라는 태도가 더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라는 말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긍정적입니다. 부모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자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강요하면 자식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편하게 마음을 엽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보다 내가 결정한 걸 응원할게라는 말이 자식에게 더 힘이 됩니다. 이제 자식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는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랬어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자주 하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말은 배우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가 부모를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니? 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 부부의 가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더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부모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하면 자식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라는 말은 자식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지 나중에 되돌려받기 위한 투자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며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당연하게 요구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싶을 때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와 더 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부모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도록 하려면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돕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과 자주 연락하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하면 자식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연락이 없니? 얼마 만에 보는 거냐? 라는 말보다는 잘 지내고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강요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식이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문할 때는 미리 시간을 조율하고 자식의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불편함을 느끼면 오히려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가끔은 시간 날 때 연락 줘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더 편안하게 부모를 대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자식이 필요할 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강하게 붙잡으면 자식은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자식은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라고 다그치는 것보다는 시간 될 때 얼굴 한번 보자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 없이 찾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자주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게 만들려면 부모도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무로 느끼게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살면 자식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소통 방식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대화 방식이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보다는 내가 힘들었겠구나 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솔직해집니다. 자식과 이야기할 때는 설교보다는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라라는 강요보다는 내 생각은 어째?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이야기할 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려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결국 부모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더 존경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먼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즐길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집니다. 내가 늙어서 할 게 없어라는 말보다는 나는 오늘 이런 걸 해봤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더 안심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는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스스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매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는 늙어서 할 게 없어라는 말보다는 나는 오늘 이런 걸 해봤어라고 말하는 것이 자식에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안심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랑과 존중이 오고 가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자식도 부모를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됩니다. 강요가 아닌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부모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넌 왜 연락 안 하니? 라는 말보다는 시간 날 때 얼굴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때 자식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일 때 부모와 자식은 더욱 편안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지켜봐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자식에게도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식이 필요할 때
부모를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편안한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집니다. 결국 부모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식과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